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임스 맥길 뷰캐넌에 대해 발표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김준성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임스 뷰캐넌의 간략한 세계를 소개시켜드린 후에 그가 살던 시대의 배경 및 연구의 동기, 연구의 내용, 현실의 적용, 그리고 경제학에서 그와 그의 연구가 지닌 의미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맥길 뷰캐넌은 1919년 미국 남부 테네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다지 풍족하지 못한 유년 시기를 거쳐 미들 테네시 주립대학교와 테네시 대학교에서 각각 해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해군으로 복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배경은 그와 그의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그 군 복무 당시 부유한 지방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군에서 노골적인 차별 대우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독단적인 지배에 대한 경멸감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이후 장학금을 받으며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그는 프랭크 나이트, 슐츠, 프리드먼 같은 훌륭한 교수 및 동료들을 만나게 되며 그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성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1986년 공공선택 이론과 헌법 경제학에 끼친 영향력을 인정받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한편 제임스 뷰캐넌이 활동하던 시기는 케인스주의의 영향으로 시장의 불안정함과 오류는 정부의 개입과 공급으로 인하여 해결된다는 정부 개입주의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개입주의의 바탕에는 정부는 호혜적이며 공공선을 위해 노력하는 선한 중재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뷰캐넌이 속한 시카고 대학은 케인스주의에 대한 영향을 전혀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는 그러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전제를 뒤집어 정치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임스 뷰캐넌은 빅셀의 재정학 탐구라는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어 선택 이론을 정치에 적용하게 됩니다. 선택 이론이란 개인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이론 하에서 사람은 항상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간주됩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의 이기심이 발전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사회적 편익이 증가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주된 내용입니다. 제임스 뷰캐넌의 주된 연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선택 이론이고 두 번째는 헌법 경제학입니다. 우선 공공선택 이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뷰캐넌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빅셀의 재정학 탐구에서 영향을 받아 선택 이론을 수용하여 공공선택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공공선택 이론에서 그는 선택 이론 하의 개인들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보는 것처럼 정부도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뷰캐넌은 정부나 의회도 결국 개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 사익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된 동기는 명성, 급료, 승진 등에 기초하며 다른 이익 집단에 포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어, PPT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개인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들로 구성된 정부와 의회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이 이론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의회나 정부가 결국 공익의 대변자도 아니며 공정한 중재자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연구는 헌법 경제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헌법 경제학에서 제임스 뷰캐넌은 예산 배분, 세율 인상, 통화 정책 등은 명확한 규칙이 아닌 정부의 정치적 의사 표명으로 인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는 경제 문제가 시장의 문제가 아닌 어, 정치의 실패이자 문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기 시절에 사람들은 실업률은 상승할 것입니다. 이때 어, 정치인들은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하여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경기 호황 시기에는 긴축 재정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완화해야 하지만 긴축 재정은 어, 국민들에게 당장의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인기를 끌 수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를 실행하기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뷰캐넌은 이러한 문제를 헌법을 개정함으로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헌법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이자 국민 다수의 집단적이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의 결정체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주장에는 헌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정치 체제에 악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정치 체제에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다시 악법의 제정으로 이어지며 악법들은 다시 경제에 악영을 끼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균형 예산제도 의 헌법 증지를 요구했으며 차별법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고 통화 준칙주의를 주장하였고 추구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공선택 이론은 그가 198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임스 뷰캐넌의 연구는 현실에서도 적지 않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스위스가 헌법에 세율 인상 한계와 지출 한도를 지정한 경우와 독일이 헌법 제정을 통하여 적자 예산의 한계와 경쟁적 연방주의를 도입한 것이 뷰캐넌의 연구가 현실에 도입된 사례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그러한 시도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서울시가 자치구 균형 발전 예산 제도를 도입한 사례와 2016년과 2020년 있었던 재정 준칙 도입 시도 등이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하였던 제임스 뷰캐넌의 공공선택 이론과 헌법경제학의 연구를 받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경제학과 정치학 모두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이론은 첫 번째로 경제와 정치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그의 연구는 한 시대의 주된 흐름이었던 일관된 관념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케인스주의가 팽배하던 시기 시장의 오류를 정부가 잡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로 시장의 위기를 겪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부가 절대적인 선이자 공정한 중재자로 여겨지던 기존의 사상을 뒤집어 정부 및 의회 또한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존재로 상정한 것입니다. 또한 애덤 스미스 때부터 강조되어 왔으나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에게 경시되었던 경제학에서의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하면서 헌법이 경제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등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